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태국 관련 최신 소스들 함께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항공정책부터 시작해서 국경 문제, 부동산, 환경재난, 국제범죄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소스들이 모였네요. 이 소스들 속에서 핵심 내용들 그리고 좀 흥미로운 지점들 딱 뽑아내서요. 태국의 현재 상황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네,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다양한 소스들이지만 잘 들여다보면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개별 사안들의 의미, 그리고 이게 더 큰 그림 속에서 어떤 맥락을 갖는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스, 타이항공, THAI 얘기부터 해볼까요? 미국 FAA가 안전등급은 올려줬는데 근데 미국 직항노선 계획은 결국 접었다고요? 네, 맞아요. 경제성이 문제라는데 예전에 10년 넘게 적잡았다는 게 저는 이게 좀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17시간 넘는 장거리 노선은 아시다시피 유료비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아, 그렇죠. 특히 돌아오는 편은 승객 좌석 줄이고 화물까지 제한해야 하니까 이게 수익 내기가 참 어려운 구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FAA 승인이라는 어떤 명분보다는 냉정한 현실이죠.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좀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봐야겠죠. 네,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선택과 집중, 이런 걸 보여주는 걸까요? 네, 그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경제적인 현실주의는 다른 데서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보내주신 그 중고 콘도 시장 자료를 보면요. 사람들 구매력이 좀 줄면서 새 콘도 분양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고 거래가 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네, 맞아요. 특히 그 가격대가 중요해진 거죠. 네, 한 150만 바트에서 1000만 바트 사이. 그러니까 아주 싼 건 아니고 중저가부터 중고가 정도 되는 매물 거래가 활발해졌다고요. 네, 가격 접근성이 그야말로 핵심 구매 요인이 된 겁니다. 항공사 노선 결정이나 시민들의 주택 구매 패턴이나 이게 다 현재 경제 상황 그리고 소비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최근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오히려 중고 고층 콘도는 이게 안전한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 오히려. 네, 그게 2분기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셈이니까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직접 보고 사니까. 자, 그럼 경제 얘기에서 국경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태국 캄보디아 국경, 여기서는 최근에 충돌이 좀 있었는데 군사령관은 경계 강화하자. 근데 또 국방장관은 평화적으로 풀자. 공동경계위원회 회담 얘기도 하고요. 양쪽 다 좀 상황 관리에 신경 쓰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죠. 현장의 군 지휘관은 아무래도 즉각적인 대비 태세가 중요하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또 외교 채널을 통해서 긴장 완화,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 이걸 모색해야 하니까요. 네. 이 섬세한 균형 잡기가 늘 국경 관리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런 안보 문제 말고도 국경을 넘나드는 골치 아픈 문제가 또 있어요. 아, 그 얘기군요. 치앙라이 메사이 지역의 그 만성적인 홍수 문제? 소스 보니까 이게 그냥 태국 내 문제가 아니라 미얀마 쪽에서의 어떤 환경 파괴, 벌채나 광산 개발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그게 국경 너머 태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거더라고요. 단순히 물이 넘치는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진흙까지 같이 쏟아져 내려와서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고요. 그렇죠. 이게 기후 변화라는 큰 요인에다가 인접국 환경 문제, 그리고 메사이 지역 자체의 어떤 도시 확장 문제, 불법 건축물 문제까지 다 겹친 정말 복합적인 재난입니다. 복합적이네요, 정말. 네. 그래서 지방정부 힘만으로는 이게 해결이 어렵다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영구적인 방제시설을 짓든가 하천 정비를 하던가 아니면 심지어 주민 이주 지원까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작년에 미얀마랑 뭔가 합의는 했다고 들었는데 진전이 별로 없나 보네요. 네, 그게 바로 초국경적인 환경 문제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참 답답한 노릇인데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물을 피할 게 아니라 물과 함께 사는 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한다면서요. 유수지나 우회수로 같은 도시계획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차원의 협력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린피스 관계자 얘기 들어보면 그 초국경 스모그 협정처럼 기존의 협력 틀이 실제 문제 해결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꼬집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히려 국가 간의 어떤 거창한 합의보다는 차라리 국경 지역 주민들끼리 직접 소통하면서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든다던가 좀 더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겠네요. 자, 마지막 소스입니다. 코사무이에서 영국인 도주범 2명이 붙잡혔다는 소식인데요. 강도, 사기 혐의로 국제 수배 중이었는데 태국인 명의를 빌려서 호텔, 식당 같은 관광사업체 7곳을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숨어 지냈다. 와. 네, 이게 참 국제사법공조의 성공 사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태국 내 외국인의 그 차명 사업 문제, 이게 고질적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 문제. 예, 그 오래된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건입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관광대국으로서 외국 자본 유치와 불법 행위 통제,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태국의 고민도 좀 엿볼 수 있죠. 그렇군요. 이 사람들은 영국으로 송환되는 거죠? 네, 법적 절차를 거쳐서 영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소스들을 통해서 타이항공의 전략적인 후퇴라든지 콘도 시장 변화 같은 경제적인 단면부터 시작해서 국경 너머의 어떤 안보, 환경 문제의 복잡성, 그리고 국제 범죄 대응까지 태국의 다양한 현재 모습들을 좀 연결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저는 그 메사이 사례가 참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경 너머의 요인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국가나 어떤 국제기구 차원의 해결은 너무 더디거나 실효성이 없을 때 그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스스로 적응하고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까?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렇죠. 외부의 해결책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자구책을 먼저 좀 고민해 보시겠어요?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